이란을 필두로 한 저항의 축 세력과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들이 전면전을 벌이는 제5차 중동전쟁의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 레바논 대한민국 대사관은 중동 사태 관련 특별안전 공지를 발표하며 레바논에 거주 중인 우리 교민들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권고했고, 미국과 영국 또한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을 즉시 떠나라고 자국민에게 촉구했습니다. 주 레바논 미국 대사관은 가능한 아무 항공권이나 끊고 즉시 레바논을 떠나라는 긴급 메시지를 공지하는 이례적인 태도를 보일 만큼 현재 중동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는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로켓과 드론을 포함해 한꺼번에 1000여 발 이상의 공격수단을 날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 국방부도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수백 개의 드론으로 한꺼번에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동 내 미군 시설 역시 표적이 될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문제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도 정확히 언제 이란에 공격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내 언론인 채널 14의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이란과 저항의 축 공격을 받기 전 선제 타격으로 적들을 먼저 제압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1%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란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계획을 총리에게 보고했으며, 총리 역시 선제 타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란 역시 아랍 외교관들에게 이스라엘 공격이 중동 전체로 확전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전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 5차 중동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이스라엘과 이란 중 누가 더 유리한 국면에 놓이게 될까요? 정확한 예상은 어렵겠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8월 5일 미국의 대외정책 싱크탱크인 국가안보를 위한 유대인 연구소 JINSA의 조나단 루히 외교정책국장은 미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를 통해 앞으로의 중동전쟁 상황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란은 이스라엘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군대가 대응할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 레바논과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에 퍼져있는 대리 무장 세력들을 적극 활용해 동시에 여러 방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14일 이틀간 이란은 350여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발사했지만 당시 99%의 공격이 이스라엘과 미군, 다른 동맹군들에 의해 요격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란이 중동 확전을 피하고자 정밀 타격 형식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지난 4월보다 그 규모나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는데요. 이란은 일명 저항의 축이라는 세력 모두를 이끄는 시아파 맹주로서 중동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아래 군사 조직으로 이슬람 공화국군,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경찰을 두고 있는데요. 이란 정규군과 이란 혁명 수비대 IRGC 둘 모두가 각각 총사령부와 6회 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재래식 공군 전력, 해군 전력은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란이 수십 년간 역량을 키워온 장거리 타격 능력인데요. 이란은 각종 다양한 미사일과 로켓, 드론 전력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수십 년간 대규모로 확보해왔으며 매우 다양한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란군의 전력을 능가하는데요. 우선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는 사정거리 300km, 탄두 중량 650kg의 파테 110, 사정거리 200km에서 400km에 3.6톤에서 3.87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젤잘 123 시리즈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정거리 100km에서 130km에 탄두 중량이 130kg에서 230kg의 나제 아트 미사일, 사정거리 500km에 라드 500 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로는 사정거리가 1300km에서 2000km에 달하는 샤브3 시리즈가 있고, 사정거리가 1800km에서 2000km에 달하는 가드르 110을 비롯해 아슈라, 세질, 에마드, 호람샤르, 데즈풀, 졸파가르, 순교자 하즈 가셈 등을 보유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3개 탄두를 운용하며 사정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파드르3 다탄두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가 1350km에 달하는 호비제 순항 미사일 역시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역시 많은 수의 탄도 미사일과 로켓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총합만 따져도 그 수가 약 15만 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 ISW에서는 현 상황에서 이란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을 총동원 대규모 드론, 미사일 공격을 꼽았는데요. 이런 규모의 미사일 공격이 가해지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력한 다층 방공망을 자랑한다 해도 수백 발 이상의 미사일을 막지 못해 대규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은 이란과 저항의 축 세력들이 미사일 공격을 가하기 전 먼저 선제 타격을 가해 무력화하는 것일 텐데요. 이스라엘은 평시 기준으로 최대 17만 명의 현역 병력과 40만 명에서 50만 명의 예비군 병력을 동원해 대외 안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력의 숫자가 부족해 지상군만으로는 방어하기가 어렵고, 이 때문에 저항의 축 세력들이 모두 작정하고 총력전으로 밀고 들어가면 곤란한데요.
이스라엘은 유사시 병력의 수가 부족해 큰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무장단체,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워낙 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어서 장기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공군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수차례의 전쟁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최강의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세계 최강 미 공군의 F-35 조종사들에게 F-35의 조종법을 가르치는 게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일 정도인데요. 현재는 39개의 F-35I 아디르 전투기를 운용 중이며 앞으로 추가 분량까지 모두 도입할 경우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 공군보다 더 많은 75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미국과 매우 긴밀한 최고 등급 동맹국인 만큼 F-35의 독자적인 정밀은 물론 부품 생산, 개량까지 갈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공군 F-35조차 가동률이 55%로 크게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공군 F-35는 시스템 접근 특권 덕분에 39개 F-35 중 35개의 기체를 항시 작전 대기 상태로 유지하는 경이로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F-35I 아디르 스텔스 전투기 외에 F-15I 라함 전투기를 25기까지 확보하고 있고 F-15A 전투기 16기, F-15B 전투기 6기, F-15C 전투기 17기, F-15D 전투기 19기, F-16C 전투기 78기, F-16D 바락 전투기 49기, F-16I 수파 전투기 97기 등 매우 많은 전투기들을 보유 중이며 운용 실력 또한 우수한데요. 뿐만 아니라 G550 CAEW 조기경보 통제기 2기, G550 나손 샤비트 3기, KC-707 사크나이 공중급유기 7기와 KC-130H 화르나프 공중급유기 4기 등 지원 전력도 꽤 됩니다. 이란은 지난 4월 14일 저항의 축 세력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물론 이란 자체에서도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공격하는 진실의 약속 작전을 감행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이란 이스파한의 군사시설에 배치되어 있던 S-300 방공 시스템 레이더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군의 자국산 램페이지 미사일로 실시했으며 촘촘한 밀집 방공망이 쫙 깔려있다는 이란 영공 내부로 들어가 실시한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정황상 당시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F-35I의 램페이지 미사일을 통합해 발사해 이 같은 전과를 거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강력한 공군력으로 장거리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를 볼 때 이스라엘이 다수의 전투기를 동원해 선제 타격을 감행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충분히 원하는 목표물을 파괴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공군의 전투기들 외에 돌핀급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 100km급 자국산 공대지 미사일 AGM-142 파바이와 사거리 연장형인 파바이 터보 또한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총 3개의 통신 위성과 6개의 정찰 위성 또한 운용 중이라 감시 능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국산 우주 로켓인 샤빗을 개조한 탄도미사일 제리코 시리즈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제리코2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5000km에 달하고 제리코3형은 그 2배가 넘는 11,500km의 사정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100kT 위력의 핵탄두 6개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다탄두 ICBM이라 언제든 적국에 대한 전략 핵 공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목표물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목표물을 지휘 통제를 수행하는 핵심 지휘부 전력으로 압축하고 이란 외에 나머지 저항의 축 세력을 타격하려면 사실상 미군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은 100개 안팎의 핵탄두 또한 보유하고 있어서 자칫 너무 큰 위협이 예상될 경우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은 해안에서 서쪽 방향으로 1800km 사거리를 가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밀리에 발사 시험했는데 이를 동쪽으로 방향만 틀어놓고 볼 경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직격하게 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죠. 이란 핵무기가 쓰일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중동 지역에 파견된 미군 항모 전단, 공군 전력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전력이 다른 정예 축 세력의 공격을 잘 막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대단한 미군조차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크고 강한 이란을 점령하기는 어려운 만큼 5차 중동 전쟁이 정말 벌어진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 더욱 대규모로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모쪼록 핵전쟁과 같은 큰 비극이 닥치지는 않기를 바라며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